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최순실과 다르다는 윤. 네. 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 보고 나왔는데 여러 이야기가 나왔죠. 네, 의원들 반응은 대체로 이제 충격적이다, 참담하다, 부끄럽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의원들 이제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영상 보고 나서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전달했는데 네. 영상은 이제 지난달 1일과 7일 두 차례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영상이에요. 앞서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 이제 물리력 행사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 여러 얘기들 나왔었는데 영상을 본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했고 물리력 행사로 다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선 이제 1차, 그러니까 8월 1일 1차 영장 집행 과정 당시 영상은 한 24분 정도인데 이때는 이제 수의를 입고 있다가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속옷 차림이었는데 특검이 제시한 그 체포영장 사본을 이제 내던지고 체포를 거부하다가 이제 들어 눕기도 했고요. 이때는 이제 그나마 좀 얇은 이불을 덮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게 상상이 되네요. 상황이. 네.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 사용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는 말을 이제 계속 반복했고 진술 거부할 사람인데 뭐하러 조사하냐 이러면서 이제 반말과 존댓말 섞어가면서 계속 저항했다고 하고요. 또 교도관에게는 당신 검사해봤어? 안 해봤잖아.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 문 닫아라 하면서 대화를 거부했다고 하고요. 네. 교도관들이 이제 다시 생각할 시간 주겠다 나갔다 왔지만 이때는 또 벽 방향으로 들어 누운 상태로 계속 이 설득 과정 있었지만 실패를 했고요. 2차 집행은 이제 8월 7일인데 이거는 이제 영상이 55분 분량으로 더 길고 네. 이때는 저항이 더 심합니다. 이때는 아예 이제 처음부터 속옷 차림으로 책상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계속 상상이 됩니다. 네, 교도관 영장 읽고 있는데 이제 쳐다도 안 받고 특검이 이제 옷부터 입고 나오시라 대통령 했던 분인데 이런 모습 후배 보기 좋지 않다 요청했는데 그렇죠. 계속 이제 변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변호사 만나게 해줄 테니 나오시라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수의를 이제 다시 주섬주섬 입고 나왔는데 밖에 이제 호송차가 있는 걸 보고서는 네. 그때부터 이제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해 하면서 강하게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변호사가 출정 과장실로 와서 이제 윤 전 대통령도 출정 과장실로 이동했고 그 출정 과장실의 책상 왼편에 앉아서 이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맞은편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변호사들이 계속 강제로 행사 못한다 저항을 했고요. 교도관들을 이제 변호사들 이제 나가게 하고 다시 구인 시도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는 기결수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은 미결수다 하고 이제 변호사도 계속 소리 지르면서 이제 저항을 했고요. 네. 이제 특검보가 스피커폰으로 팔짱 끼고 이제 물리력 행사하라 지시했는데 이 와중에 변호사들이 계속 저항하고 실랑이 하고 이때부터 이제 의자째로 옮기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의자째로 옮기려고 하니까 의자에 몸을 딱 붙이고 의자 다리를 붙잡고 이제 버티면서 하지 마라 이렇게 소리를 쳤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이제 잠시 좀 이제 변호인 접견 시간을 줬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오니까 다시 이제 책상 의자에 다리 꼬고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또 의자체를 옮기려고 하니까 1m도 못 가서 윤 전 대통령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도 영장 집행 이제 결국 실패를 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얘기를 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내가 검사 27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느냐. 최순실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그건 검사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무능하다 이런 걸 비판한 거죠. 그동안 이제 최순실, 최서원 씨도 조사받으러 왔는데 전직 대통령이 안 나온다. 이걸 가지고 비난받았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에 넣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오히려 이거는 검사의 능력이라고 이제 받아친 거죠. 네. 이번에 이제 의원들 영상 확인했지만 이건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이제 망신주기다 이렇게 위반이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직접 이 영상을 보고 온 박균택 의원, 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함께 잠시 후에 자세히 이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또 영치금 얘기가 나와요. 그동안
2억 7천만 원 넘는 영치금을 모았다. 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두 개의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MBC와 MBN이 이제 금액이 조금 다른데 소개를 예. 하면은 MBC는 민주당 이제 박균택 의원실 네네. 자료 토대로 49일 동안 2억 7천만 원 모금했는데 이 모금한 돈을 73번에 걸쳐서 외부에 이체했다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그 영치금 규정이 이제 하루에 2만 원 한도에서 쓸 수 있고 그 구치소내 보관이 400만 원 넘으면 이체를 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73번 걸쳐서 영치금을 외부 개인 계좌로 이체를 했다는 건데 뭐 법무부는 이제 구치소장이 허가하면 이제 누구나 가능한 절차라 이건 특혜는 아니라 설명을 했고요. MBN 보도는 이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자료인데 7월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때는 또 3억 1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영치금을 입금하면서 사람들이 계몽시켜줘서 감사하다, 건강하다 이런 메시지도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구치소 보관한도 아까 말했지만 이제 400만 원 초과할 때마다 외부 인출했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80차례 넘게 인출했고 이 인출 내역은 변호사비와 치료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좀 특이점은 네. 김건희 씨도 50만 원. 입금했다고 하고 그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도 100만 원 보낸 거 이제 확인됐다고. 네, 네. 맞습니다. 장모. 근데 이제 두 보도 금액이 좀 다른 거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고 대체로 이제 3억 원 안팎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금 시작된 거는 그 김계리 변호사가 돈 한 푼 없이 윤 전 대통령 구치소에 들어갔다 이러면서 SNS에 계좌 공개했었잖아요. 예. 또 유튜브 전한길 씨도 이제 자신의 채널을 공개하면서 이제 모금에 이제 불이 붙었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 신고 재산이 이제 80억 원에 가까운데 이렇게 영치금 모으는 게 맞냐 이런 비판 나오고요. 또 이 영치금 제도가 원래는 취약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후원금조로 모아진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비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치소, 교도소 생활도 사실 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돈 한 푼 없이 살아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 규모라면은 이거는 애초에 취지에는 뭐 한참 벗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윤석열 변호인단에서는 지금 이게 인권 침해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뭐 이제 이거를 왜 받냐? 그러면은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제 구치소 현장에서 밝힌 이유는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당시 요구 당시 CCTV 영상 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 확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측의 주장입니다. 뭐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CCTV는 자살, 자해, 도주, 폭행, 손괴 등 수용자의 생명 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이제 94조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 최소한의 범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이게 아예 불가능한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뭐 이견들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왜냐면 CCTV 뭐 교도소나 이 구치소 가서 열람을 국회가 한 적은 없으니까요. 뭐 제가 이전 거를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만큼 이게 논란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원회 아무도 안 갔거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발을 해가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갈등, 뭐 이게 계속 이제 증폭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영치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닌 게 예전에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이니까 한 2년이죠. 2년 동안 2억 4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2달 동안 3억을 모은 거니까 그 집중도나 폭발력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비교가 안 되네요. 2년 동안 2억 4천과 뭐 2달 동안 근데 이거 용도가 사실은 본인이 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렇죠. 이제 전한길 씨가 특히 7월 25일에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불쌍하게 지낸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데 그 공개 박은정 의원실이 이제 확인한 거 보면은 변호사 비용으로 대부분 뺐었다라는 거예요. 네, 변호사비도 있고 뭐 치료비도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다는데 아무튼 명목이 그렇습니다. 명목은 대부분 이제 변호사 비용으로 이제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난할 만한 상황은 못 된다. 뭐 그런 거고 이제 자발적으로 주고 뭐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는데 사실 근데 변호사 비용으로 그걸 썼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됐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그 명목으로 네. 왜냐면 빼는 게 자유니까 무슨 네. 명목으로든 빼는 게 자유니까 나는 변호사 비용으로 썼소라고 이렇게 말하고 뺀 건데 이게 어디에 썼는지 그래서 일부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지금 집회나 이런데 혹시 뭐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지난 1월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영치금을 받았잖아요. 네. 이 영치금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구속된 청년들한테 난입한 사람들한테 영치금을 보냈어요. 본인 영치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내란을 더 선동하거나 이렇게 뭐 폭력 집회를 선동하는데 혹시 쓰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권에도 계속 이제 파장을 미치는 게 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윤석열, 김건희 석방해라. 라는 얘기를 이제 정부에 요청을 했거든. 근데 그 논리가 너무 기가 막혀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널 힘조차 없다. 예. 그 힘이 있는 거는 정부 여당이니까 윤석열을 풀어줘라. 이런 논리였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탄핵의 강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예. 김민수 최고위원에게 좀 다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논리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제 과거는 잊고 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보고 탄핵의 강 건너라고 하는데 우리는 힘도 없다 지금.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좀 일종의 아량을 베풀어라 뭐 이렇게 한 건데 당에서는 이거는 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좀 선을 긋고 있어서 윤석열을 둘러싼 이런 갈등들이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수사를 중단하고 그리고 석방해라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서 누구 한 사람이 결단해가지고 될 일은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다음 주제는 뭔가요? 네, 현실화된 한복과 상복 개원식. 한복, 상복. 어제 국회 개원식 얘기죠? 네, 맞습니다. 어제 뭐 진풍경이 벌어졌는데요. 어제 정기국회 막이 오른 날인데 뭐 복장으로 여야 기싸움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제안에 따라서 한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왔는데 네네. 지금 화면에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극명하게 보이네요. 어제 네. 개회식 장면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옷에다가 근조 리본까지 달고 이제 상복 복장이고 반면 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은 다채로워요. 네. 네, 주로 밝은색과 또 푸른색, 붉은색 다 있네요. 네, 네. 한복 입고 왔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은 이제 정말 반으로 뚝 나눈 그러니까요. 것처럼 한쪽은 검은색, 네. 한쪽은 이제 알록달록한데 그래서 이제 기사들도 한쪽은 상갓집, 한쪽은 잔치집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뭐 네. 기념사진 찍는 한복 입은 민주당 의원들도 많았고 반면 또 상복을 입고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굉장히 좀 차분한 그런 모습이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의원들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당 색깔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대체로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파란색이나 하늘색 복장들이 좀 많아요. 네. 그리고 뭐 남자분들은 검은 가차리, 뭐 부채 들고 이렇게 나온 분들도 많고 또 머리도 다들 곱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복 입었다고 좀 기분 내려고 3, 4, 5 모여서 이제 사진도 찍고 한복 잘 어울린다 이런 덕담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K-팝 데몬 헌터스 인기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힘입어서 모경종 전운기 의원 같은 경우 사자 보이스 연상시키는 옷차림을 하고 왔더라고요. 사자 보이죠.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 또 생활한복 같은 거 입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제 회색빛 두루마기를 입고 이제 개회사를 했는데 한복을 세계 속에 알리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번 취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개혁신당 의원들도 한복 차림으로 동참을 했거든요. 예, 봤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뭐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들 이제 나란히 한복 차림으로 본회의장 들어왔는데 어제에서 천하람 원내대표와 연락을 해봤어요. 네. 한복 왜 입게 됐냐 했더니 민주당의 독주에 항의는 항의대로 하지만 이제 한복을 입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니고 또 국회의장이 제안한 만큼 동참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네, 반면 이제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대로 상복 차림이고 그 근조 리본에는 의회 민주주의, 근조, 의회 민주주의 이런 이제 글씨가 쓰여진 리본을 달고 들어왔어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는 취지다 이렇게 밝혔고요. 사실 개회식 시작부터 이제 100여일 동안의 정기국회 험담하겠다 예상이 가능한데 오늘 이제 교육부 장관 청문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남아 있어요. 지금 어제 권성동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체포동의안이 어제 오후 늦게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됐어요. 그럼 현재 본회의 일정대로면은
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열어서 표결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네. 10일에서 12일 사이 이제 열릴 것으로 예정 전망이 되는데 왜 10일이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에서 네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겹치면 안 된다 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11일이나 12일 요 정도가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기국회 개회했습니다만 여야의 대치는 계속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악수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이제 국회를 찾았고요. 두 사람 악수했고요. 장동혁 대표 반응은 좀 신중했어요. 민주당과 관계가 손을 잡긴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각종 법안들 이제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총리한테는 여야 협치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김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들과 자주 만나려고 한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비공개로 전환됐는데 근데 비공개 회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6분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면 뭐 별 얘기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요때 분위기도 나쁘진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1대1 회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대1 그렇죠. 회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성원 대변인 어제 그 회담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한 내용 보면은 지금 영수회담 전제로 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계속 물밑 접촉 중이다. 근데 상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 이렇게 해서 또 이 내용도 좀 향후 진행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이 여야의 대치 그리고 또 뭐 계속 대치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래도 말 그대로 정치적인 어떤 해결을 위한 노력들, 정치적인 노력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제 그 국회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다들 그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고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입었냐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입었어요? 백혜련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거를 제안을 한 거예요. 개회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국회의 위상과 임무, 책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상징적 의미니까 개회식에서 한복을 착용하면은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국내외에 천명하고 세계를 향한 강력한 문화외교 메시지가 될 것이다라고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제안을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백혜련 의원은 한 번만 입지 말고 매번 개회식에 계속 입자라는 거예요. 예. 9월 1일에 매번 입자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 모르게 그건 국회의장 맘이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거 이제 앞으로 그럼 매번 9월 1일에 입을 한복을 입을 것인가? 그러면은 매번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 올 것인가?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 내내 이게 이제 좀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까 얘기했지만 캐대언,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라든지 막 이런 복식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언급을 한 것 같고. 뭐 국민의힘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 저렇게 했어도 민주당도 아마 상복 입고 갔을 거예요. 아무래도 하자는 대로 그대로 다 하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밥이라도 먹으면은 밥이 목구녕으로 넘어가냐, 뭐 악수라도 하면은 그 악수가 나오냐, 지금 잔칫날이냐, 지금 야당 패싱하고 지금 민주주의가 죽고 있는데 야당 지지자들은 뭐 그렇게 보니까. 근데 이게 좀 아쉽기는 하죠. 어쨌든 이거는 정파를 초월해서 그런 한국의 문화를 알리자고 한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장동혁, 김민석 이 회동을 보면은 지금 여야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부와 야당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도 못하고 그렇다고 패싱과 완전히 외면하자니 욕은 먹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 어정쩡한 관계를 계속 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나온 최동석 막말이다. 어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어제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참석한 자리에서 그 여권의 주요 인사들 또 차기 대권 주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권의 주요 인사들을 향해서 공직 부적격자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건데 아니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언급이었거든요. 영상을 잠깐 볼까요? 저게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뭐 성취 예측 모형 지수입니다. 김경수, 김두관, 김부겸, 김동연, 임종석 저런 분들 아예 이제 고위공직에 들어오면 안 되시는 분이네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경수 지방위원장님께서는 공직에 들어오시면 안 된답니다. 누가? 우리 최동석 이상혁신처장이 그럽디다 라고 내가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게 뭐냐면은 이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그 최 처장이 개발했다고 주장한 성취 예측 모형 지수 그 아까 그래프에서 네, 나왔는데 그래프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막대기가 높잖아요. 근데 나머지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나 김동연 경기지사, 임종석, 김부겸, 김두관 전 의원들은 다 빨간색 막대로 이제 마이너스 표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이다. 아예 고위공직자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봤는데도 재차 맞다, 부적격자다 이렇게 못을 박은 셈입니다. 근데 앞서도 여러 차례 좀 이런 좀 논란성 발언을 해왔잖아요. 네, 왜 그렇죠. 예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당시 피해자 비판 취지 언급했던 것도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 주요 인사들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었는데 이런 비판 나오면서 이제 공직자 되기 전에 과거 발언으로 인해 여러분께 이제 상처 줬다,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크게 그렇네요. 달라지지 않았다. 이거를 뭐 소신이라고 해야 될지 고집이라고 해야 될지 김진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이제 뭐 저널리스트와 이제 평론가로서 한 25년 정치를 지켜보고 그랬는데요.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분은 공직에 오면 안 된다. 오히려 최동석 처장이 라고 제가 평가를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라고 평가를 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예, 그러니까 본인 주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한마디만 할게요. 예. 평론 끝인가요? 주제를 알아라? 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고 굵은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뉴스연구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진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